안녕하세요. 삼장법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의 2020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메모리 가격이 상승했고 원화 약세로 인해 환율의 영향으로 반도체 실적이 양호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이번 사태의 영향이 본격화될 2분기부터는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 뉴스나 신문에 항상 언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영업이익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손익계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감하고 다시 종업원 급여, 기타 판매 관리비 등을 뺀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업이익은 기업이 이자나 법인세 등 영업활동이 아닌 비용을 제외하고 진짜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구분해주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상장사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 투자를 접하시는 분이라면 약간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매출액은 1년간 957조 원에서 938조 원으로 약 20%가 감소했는데 그에 반해 영업이익은 110조 원에서 55조 원으로 50%가량이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의 업황이 호황이었던 재작년 기사를 검색해 보아도 SK 하이닉스의 매출액이 47%가 증가할 때 영업이익은 80%나 증가했고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7%가 증가할 때 영업이익은 27%나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원인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 감소할 때 영업이익이 매출액의 증감에 비해서 훨씬 크게 증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선 이런 특징을 가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공통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두 기업은 대규모 설비를 갖춘 장치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될까요? 많은 요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요인만 말씀드리면 이러한 산업은 초기 비용이 엄청나게 크고 설비를 갖춘 이후에 설비를 유지하거나 매년 가치가 하락하는 감가상각비 등의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용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가 있지만 원가가 움직이는 원인에 따른 원가 총액의 변화 양상에 따라서 크게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 속에 이미 의미가 녹아있듯이 변동비는 조업도에 따라서 비용 총액이 변동하는 원가이고 고정비는 판매량 같은 조업도에는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정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정비는 단기적으로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고정된 원가나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더라도 계속 발생하게 되는 원가를 말합니다.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같은 원가라 하더라도 대처가 가능하다면 변동비가 될 수도 있고 고정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직원의 급여와 같은 경우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기업이 있다면 인건비는 변동비가 될 수도 있고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기업의 인건비는 고정비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고정비의 예로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기간 동안 무조건 발생하는 임차료나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비, 임원, 급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그림을 통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고정비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고정비를 받침대로 놓고 양 끝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앉아있는 모습의 시소를 떠올려 본다면 왼쪽에 있는 매출액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된다면 오른쪽에 있는 영업이익은 매출액보다 더 크게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받침대에 해당하는 고정비의 크기를 훨씬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은 아까보다 훨씬 더 크게 움직일 거란 사실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정비의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야심차게 대형 식당을 운영하기로 결심하고 건물주와 3년 임대 계약을 맺고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B라는 사람은 창업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임대료가 거의 없이 1년 점포를 지원받아서 인터넷 판매 대행업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는 큰 식당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도 많이 고용해야 하고 전기세나 가스비도 많이 나오고 무엇보다 장사가 되든 잘 되지 않든 매달 거액의 임차료를 건물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B는 임차료도 거의 없고 현장 직원이 필요 없는 대신 본인이 일을 할 때에 각종 업무를 다른 곳에 위탁하는 만큼 대행 수수료만 발생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A는 고정비가 크고 B는 고정비가 적은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을 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극적인 비교를 위해 우연히 두 사람은 동일한 매출과 동일한 영업이익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매출 300만 원을 얻었고 이것저것 비용을 차감해 보니 77만 원의 영업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공시하는 손익계산서를 단순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 내부에서는 꼭 이런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목적에 맞게 변형한 손익계산서를 쓰기도 하는데 원가를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눈 손익계산서로 변형해 놓고 보면 A와 B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같지만 그 안에 비용의 구성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A의 비용의 대부분은 고정비이고 B의 비용의 대부분은 변동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해가 되어 두 사람 다 장사가 잘 돼서 매출이 50%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출액은 50%가 증가해서 둘 다 450만 원이 되겠지만 A는 매출액 증가와 관계없이 작년과 똑같은 고정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77만 원에서 202만 원으로 무려 162%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B는 장사가 잘 돼서 매출이 늘어난 만큼 변동원가가 함께 늘어나는 바람에 영업이익은 69%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창업 다음 해에 두 사람 다 장사가 잘 안 돼서 매출이 20%가 감소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액은 둘 다 같이 20%가 감소해서 240만 원이 되겠지만 A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동일한 고정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65%가 감소하여 27만 원이 됐고 적자를 겨우 면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B는 장사는 잘 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변동비도 같이 줄었고 애초에 고정비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A보다는 영업이익의 감소가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의 손익계산서를 다시 보면 매출액이 변하면 변동원가도 같이 변하므로 매출에서 변동원가를 차감한 공원이익은 매출액의 변화에 연동돼서 증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시소를 기억하시나요? 그 시소를 옆으로 돌려보면 고정원가로 인해서 매출액이 움직일 때 그 끝에 있는 영업이익은 더 크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회계에서는 영업 레버리지라고 부르는데 이 영업 레버리지를 알게 되면 굳이 아까와 같이 매출액 변화분을 손익계산서로 나타내지 않아도 바로 영업이익이 얼마나 변할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 레버리지는 고정비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고정비의 영향이 전혀 없는 공원이익과 그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를 뺀 영업이익의 상대적 크기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영업이익이 77만 원이고 공원이익이 250만 원이기 때문에 공원이익으로 영업이익을 나눠보면 3.24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24라는 영업 레버리지도를 알게 된다면 굳이 손익계산서를 그리지 않아도 매출이 50%가 증가하게 되면 영업이익은 그 매출액의 증가율보다 3.24배 더 증가해서 162%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A씨의 손익계산서를 다시 살펴보면 판매량이나 가격이 올라서 매출이 50%가 증가하게 되면 매출액은 450만 원이 되고 거기에서 고정원가를 빼면 영업이익은 77만 원에서 202만 원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162%가 증가해서 앞에 계산된 금액과 일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나 산업의 업황이 좋아지거나 나빠졌을 때 고정비의 크기에 따라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미루어 짐작해보고 영업 레버리지를 체크해 보신다면 기업 분석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고정비는 사업 성패의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염두에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적립식 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번보다 18주를 더 매수해서 현재는 405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삼성전자의 2019년도 결산 배당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현재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배당으로 수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